사람들은 새롭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면 참신하고 창의적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 기대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성의 힘을 빌려 심사숙고 끝에 얻은 아이디어들은 결코 창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정말로 사람들이 창의성이 부족해서일까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대체 어디서 올까요?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충격적 현상 중 하나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복잡한 존재입니다. 뇌를 구성하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과 그것들을 연결하는 100조 개의 시냅스, 수만 개의 뉴런은 쉬지 않고 서로 상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때 당신의 뇌의 그 가능한 상태의 수를 숫자로 표현한다면 이 우주의 모든 원자의 개수, 그것들을 훨씬 앞지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머릿속 그 우주에는 무수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단일체가 아닌 복합체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단계의 힘과 반대의 힘들로 이루어지며 이 힘들을 우리는 이성과 감정, 직관, 무의식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아에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많은 길이 열려있죠. 언어의 길, 음악의 길, 그림의 길과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서양 철학의 근본은 비이성적인 것들을 언제나 부차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감정과 비이성적인 것은 사고의 오류에 불과하고 그들은 언제나 이성과 합리적 언어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편적 시각이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그 이성이 과연 옳을까요? 그 이성은 우리의 일상까지 파고들어 무슨 일이든 언어의 논리와 논리적 논거를 요구합니다. 그런 논리를 갖추면 언제든 문제가 없죠.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했냐 묻는 사람은 언제나 합리적 논리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행동의 뒤편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모순된 감정과 직관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왜라는 질문에 그 배경의 감정을 이성적 언어의 형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정신 나갔냐는 소리를 할 게 뻔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육 시스템은 바로 이런 시각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욕구를 말로 표현하라 요구합니다. 언어가 욕구의 표현에 적절한 도구인지 아닌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성적 단계의 확장을 목표로 삼는 학교로 아이를 보냅니다. 대학에 들어가도 배우는 것은 이성적 사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거치며 논리와 근거의 구조를 튼튼히 합니다. 근거가 없고 말이나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은 배제해야 한다 배웁니다. 그렇게 몇십 년, 아니 전생애를 걸쳐 우리는 이성을 함양하는데 다 소모합니다. 하지만 다시 묻습니다. 그 이성이 정말 옳을까요? 나는 주장합니다. 이성은 한계가 뚜렷하고 1차원적이며 멍청하게 행동합니다. 왜 그렇게 오랜 세월 사람들은 감정을 무시했을까요? 직관이란 무엇인가요?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직관은 충분히 감탄스럽습니다. 직관이 이성을 훨씬 능가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죠.
직관을 따르는 게 나쁘지 않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일을 직관적으로 결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언제 직관의 말을 듣고 언제 이성의 스위치를 켜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선거 때도, 직업을 고를 때도, 식당에서 메뉴를 정할 때도, 사랑을 할 때도, 결혼과 출산, 퇴사와 창업, 그런 큰 문제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려야만 하죠. 그런데 대체 올바른 결정은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이성의 목소리인지 가슴의 목소리인지 어느 걸 따를지 머리는 복잡해지고 결국 고통스러운 선택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막상 선택을 한 후에도 뭔진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는 그냥 압니다. 느끼는 거죠. 하지만 그때도 이성이 우리의 뒷덜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무시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직관을 믿을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습니다. 그때 그 느낌을 믿어야 했는데. 결국 깨어남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성을 거치는 길. 그 길은 아주 환합니다. 의식적 이성과 논리적 언어가 이끄는 길이죠. 그럴듯한 논리와 논증으로 우리를 목표로 이끕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논리를 바탕으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죠. 누군가 왜 그 길을 선택했냐 묻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되짚어가며 결과를 분석하고 우리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성의 길을 걷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의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은 어둠 속에 묻혀 있죠. 우린 어째서 그 결론에 도달했는지 모릅니다. 그 결론은 직관적이고 그 논리는 지하에서 작동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판단을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판단에 도달했는지 남들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많은 분석이 더 나은 선택으로 이어지는지를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거친 판단이 오히려 그릇된 길로 이끈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많은 경우 고민을 적게 하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더 나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성은 대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를요. 자부심에 불타던 저 서양의 계몽주의는 대체 뭘 했던 것이냐고요. 우리는 그토록 아이들에게 이성적 판단을 내리라 충고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수많은 권위 있는 실험의 결과도 저 유명한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소장들도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에 있어 이성만 믿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멍청한 것일까요? 나는 명확히 말합니다. 그렇다고요. 학문적으로 순화시켜 표현하면 이성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관 역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둘의 장점을 조화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성도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정확성이죠. 하지만 치명적 실수가 발생합니다. 이성은 자신이 관찰하는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 가정합니다. 마치 캄캄한 밤,
가로등 아래 잃어버린 집 열쇠를 찾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것이 확실하냐고요? 그는 대답합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가 내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결국 이성은 그 빛 바깥에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직 환한 세상,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 믿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전체 무대의 윤곽을 조금씩 볼 수 있습니다. 이성은 언제나 논리적 언어를 무기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상대를 언어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그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을 다룬 시나 노래가 끊이지 않을까요? 이성적 언어로는 그것을 끝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를 정확히 이성적 언어로 말해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감정과 직관은 논리적 언어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는 머리가 모르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산 구매자들에게 그들이 산 상품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샴푸나 잡화 같은 단순한 제품의 경우 물건을 사기 전 오래 고민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카메라나 컴퓨터 또는 부동산, 이렇듯 비싸고 복잡한 물건의 경우 정반대였습니다. 최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의식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럼 우린 집을 살 때 딱 한 번 둘러보고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한단 말인가요? 여기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무의식이라 해도 사전에 중요한 정보를 입력시켜주지 않으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 이성이 개입합니다. 이성은 주택의 위치나 재정 상황 등 그 시장의 탐문 조사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다시 말해 이성은 우리를 전문가로 만드는데 꽤 유익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최종 결정 그 자체는 그 결정이 복잡하고 고도화된 것일수록 우리는 의식적 이성으로 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결정은 서서히 우리의 무의식에서 떠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복잡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그 배경에 전문 지식을 쌓았다면 그 결정을 내릴 경우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성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지만 동시에 이성을 차단하여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판단은 무의식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전문 지식을 쌓은 다음에 그 판단의 바통을 직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온갖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는 더 이상 의식적으로 숙고해서는 안 됩니다. 고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의식이 알아서 해결책을 내놓을 때까지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십시오. 또한 이 무의식을 이용하여 우리는 자신의 소망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밝혀내기 위해 평생을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요? 어째서 그 논리적 이성의 언어로 자신에게 그 수많은 질문을 해도 그 답이 나오기 힘들까요? 사실 우리가 진정 소망하는 것을 찾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의외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을 움직이는 것, 그것들을 대부분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많은 욕구는 말할 수 없는 그 두뇌의 부위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뇌의 특정 부위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의 상당 부분을 결정합니다. 그때 우리에겐 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을 이용하면 언어로 다가가지 못하는 그 두뇌의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사진은 이미지를 불러내죠. 사진은 합리적 언어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로, 상상으로, 꿈으로 반응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사진들을 통해 우리 무의식에 조용히 숨어있던 그 소망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의 말을 건넵니다. 합리적 언어로 자신의 소망이 무언지 끝없이 질문할 때 우리는 그 욕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이용하면 우리는 무의식적 자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성에게 말을 걸면 이성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성이 아닌 영역에 이성이 질문을 하면 그것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관찰하세요.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에게 묻지 말고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관찰하고 노력하며 자신의 무의식적 호불호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내 일도 아니고 어떤 보상이 없을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참여하는 활동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어떤 업무, 어떤 활동을 할 때 나는 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릴까요? 아무도 부탁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좋아서 하게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행동과 감정을 관찰해야만 그 무의식적 소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 목표를 추구하지만 막상 그 목표에 도달하면 자부심도 기쁨도 느끼지 못할 때 그것은 오직 의식적 자아의 목표였을 뿐입니다. 무의식으로 가는 길은 하나의 백일몽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아를 향해 떠나는 상상의 여행이죠. 우리는 지나치게 고민하지 말고 꿈을 꾸어야 합니다. 너무 철저하게 고민하거나 여러 사회적인 기준들을 따지다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의식적 자아만이 활성화될 뿐 우리 내면의 그 진정한 욕구에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면의 그 진정한 소망에 다가서기 위해선 우리는 고민보다 명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사람들은 백일몽을 쓸데없는 짓이라 생각하지만 중요한 목표일수록 우리는 의식에 그 이성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그 상상이 던지는 해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하지만 이성을 포기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상이 현실에 닻을 내릴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선 이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꿈이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그 고민은 오래 끌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부터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내야 합니다.